음, 네. 그래서 그 수업 자료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제가 그때그때 유인물도 드리는데 기본적인 교재는 이제 이 책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보나 뭐 이런 그 알라딘이나 예스24에 들어가셔서 예, 원석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병강석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신 책인데 수화통역의 기초라고 교우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2018년에 또 찍었네요. 예. 예, 이 책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 책에서도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겠는데 그 외에도 뭐 유인물이라든지 그때그때 자료를 활용을 하겠고 유인물 자료는 제가 카톡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예, 한국수학 문법론이고 교재는 이제 수학통역의 기초 교사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지금 카톡방 단체방을 만들긴 했는데 제가 카톡 아이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한테 뭐 문의하시거나 아직 카톡방에 지금 초대가 안 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한국수학 문법론 수업을 위한 그 카톡방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메일 주소는 어, 이걸 이 주소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하실 내용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수업에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는 아니고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 한국 그 수화가 어떤 언어인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히 좀 그 살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음, 한국 수화가 우선은 이제 시각 언어이고 그다음에 한국어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수화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오해들이 많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한번 그 뭐 간략히 이제 한국 수화가 어떤 언어인지를 좀 소개한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한번 그거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수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계속 그 강조할 텐데, 사실은 한국 수화만 공부하고 한국 수화의 문법이나 특징이나 뭐 한국 수화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국 수어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한국 수화 문장에 담긴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원하는 뭐 그 의미를 이제 수화 문장에 어떻게 담아서 표현할 것인가 이것만 논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한국 수화는 사실은 그 다들 한국 수화를 배우고 한국 수화를 가르치고 한국 수화로 번역을 하고 한국 수화로 대화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청인 중에 90%, 95%좀 비관적으로 말하면 청인 중에 99% 99%는 이제 한국 수화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그러니까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농인 중에도 농민분들이 다 한국 수화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움직이지만 뭐 거의 뭐 한 50에서 60% 이런 분들은 한국어 기반으로 이제 한국 수화 단어를 이제 표현하고 나열하기는 하는데 한국 수화 사용자가 아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혼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국 수화에 대한 이제 오해라든지 그 몰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또는 한국 수화 자체를 몰라서 어 한국 수화가 아닌데 이제 한국 수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국 수화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죽기 직전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죽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예, 저는 거의 죽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예, 위험한 상황에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언어이거나 이미 죽은 언어로 사멸한 언어로 봐야 되지 않냐 싶을 정도로 한국 수화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특히 그 한국어 기반으로 이제 수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한국 수화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뭐 오늘 그 예들을 많이 보일 텐데 한국 수화보다는 이제 손을 움직이지만 한국어라고 봐야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한국 수화가 아니라 한국어 기반으로 수화 단어를 나열하고 사용하고 한국 그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지만 수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한국 수화가 아니라 한국어라고 봐야 되는 이제 경우들을 많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수지 한국어라고 하는데 음, 수지 한국어는 이제 명칭에도 나타나지만 이제 수어가 아닙니다. 이제 사인 랭귀지가 아니고 어 한국어입니다. 근데 이제 손을 표현 양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화 단어를 이제 활용한다는 특성은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문법이 언어 특성이 이제 한국어를 기반으로 어 이제 수화 단어를 나열하고 이제 문장을 완성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비슷한데 수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국 수화 같은 한국 수화는 한국어 기반의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에 맞춰서 어떤 문장을 완성하고 의사 표현을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한국 수화 문법에 기반을 해서 당연히 뭐 수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수화 문법에 기반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표현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청인 중에 뭐 99%, 뭐 농인 중에 막 50%, 60%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손으로 움직이지만 한국 수화가 아니라 한국어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서 수화 단어를 이제 나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를 한국 수화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학 그 문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 수학 그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에 기반을 해서 이제 단어를 나열하고 문장 완성을 하기 때문에 따로 수학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좀 공부하시다 보면 짜증날 수도 있는데, 이게 한국 수학 문법론 수업이고 한국 수학 공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한국어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 수학가 한국어와 이제 어떤 면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 이런 강의를 왜 하는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한국 수화가 한국어와 다른 언어고 왜 어떻게 다른가를 모르고 이렇게 수화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수화 단어만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가 보면은 이제 한국 수화 사용자가 아니라 한국 수화를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통역하고 한국 수화로 대화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 한국 수화 문법은 모르고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수화 단어하고 한국어 문법밖에 모르니까 한국어 이제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춰서 수화 단어를 나열하는 이제 수지 한국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그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수화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 청인 중엔 거의 한 뭐 90%, 99%, 농인 중에도 5, 60%가, 그러니까 수화 통역사 시험 기준으로 보면 농인 통역사 그 실기 시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아주 많은 농인과 특히 청인들이 한국 수화를 배우지 못하고 수지 한국어 사용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고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사실은 한국 수화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 영어로도 돼 있지만 KSL 한국 수화는 코리안 한국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어가 아닙니다. 근데 아주 많은 청인들과 일부 농인들이 하는 그 뭐 수화든 수어든 그 손을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은 한국 수화가 아니라 한국 수어답게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처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도대체 그러면은 한국 수화가 한국어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한국 수화답다는 게 뭔지를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약간 기초 수준 레벨 1 수준에서라도 약간 좀 충실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KSL 한국 수화는 한국어가 아니다. 그죠? 이건 아마 대부분 다 근데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수화를 한국어라고 우기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수화 사용자라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수지 한국어 사용자조차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어 기반으로 수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수화는 한국어가 아니다라고 동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결론에 해당되는 문장만 동의하고 읊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한국 수화는 한국어와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 수화를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냥 한국어 기반으로 수화 단어를 나열하는 수제 한국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한국 수화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한국 수어는 손의 언어도 아니고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많이들 오해하시는 건데 이 한국 수화 혹은 이제 그 저는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제 한국 수화와 그다음에 한국 수어는 이제 동의어로 제가 사용을 할 텐데요. 그 말은 이제 수화와 수어는 동의어로 사용을 할 거고요. 뭐 한자로 이걸 보면은 이제 수화 그죠? 손으로 대화한다. 손숫자입니다 이거. 한자 있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말 그대로 손숫자고 이거는 이제 뭐 주고받을 그러니까 대화할 때 대화할 화자입니다. 수화 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로는 수화 그다음에 수어 이거죠. 이건 그러니까 손숫자고 그다음에 어자는 이제 언어 어자 말 어자라고도 하고 언어 할 때 그 어자예요. 저는 제 수업에서는 이제 수화하고 수어는 동의어로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수화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어, 그러니까 수어 또는 법적으로는 이제 이게 법적 용어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수화고 그 다음에 수화 언어도 사용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수어가 수화 언어를 줄임말인데 제 수업에서는 이제 수화와 수어를 동의어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화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썼죠. 그러다가 2014년에 그 한국 농아인 협회에서 그 농인분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이제 수화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또 한편으로 많은 농인들이 이제 수어라고 하는 용어도 수어가 더라는 그러니까 수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더 좋다. 왜냐하면 뭐 영어나 한국어나 국어나 일본어나 전부 다 어자로 끝나는데 왜 자신들의 언어와 화자로 끝나는 단어를 쓰느냐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이제 다른 언어들처럼 영어나 일본어, 프랑스어, 한국어처럼 수어라고 부르자. 근데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수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왔고 이건 뭐 신조어는 아닌데 이제 좀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최근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인터넷 투표로 했어요. 무슨 이렇게 출석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제 1번, 2번 뭐 수어가 좋다라고 해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그 그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투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농인보다는 젊은 농인들이 많이 투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화가 49%가 나왔고요. 수어가 51%가 나와서 2014년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본인들의 언어를 농인들의 언어를 이제 한국 수화가 아니라 또는 수화가 아니라 한국 수어 또는 수어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수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 수업에서는 이제 수화와 수어를 동의어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이제 수화를 많이 쓰겠죠. 근데 지금 2014년에 농아인협회에서 결정하신 거나 법적으로 결정한 거는 이제 수화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수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는 걸로 결정한 건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수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도 않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쓰던 수화라고 하는 용어도 계속 쓰겠다, 동의어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근데 이 수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 첫째로는 역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농민분들이 자신들의 영어 이제 언어를 칭하는데 사용한 이제 용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농민들에겐 귀중한 사실은 자산이고 어떤 소중한 보물 같은 용어죠. 그러니까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수화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 수화 할 줄 아시네요? 수화 뭐 배우셨나요? 뭐 수화는 어디서 배우나요?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는데 수어라고 그러면은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한국 수어도 그렇지만 수어 그러면 무슨 물고기 종류로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병어나 청어나 막 이렇게 영어나 일본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수어 그러면은 이렇게 병어나 청어나 이면수어 뭐 이렇게 물고기 종류로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갖고 있는 수화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은 함께 사용을 하다가 이제 수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긴 기간 사용되고 대중성도 갖게 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수화보단 수화를 더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국제성인데 일본, 중국, 뭐 동남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산자로 그 수어라고 하는 경우보다 이 수화라고 하는 요 한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제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농인분들한테 사실은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청인들 한국 사회 그 비장애인들이 알고 있는 용어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수화보다는 수화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일단은 뭐 한시적인 건 아닐 거고 한 몇십 년 기간, 몇십 년 동안은 수화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어, 결국에는 뭐 수화만 쓰는 그런 날이 오긴 하겠지만 저는 제 수업에서는 이제 장기간 아마 제가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수화와 수어를 동의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어 때문이 아니라 그 수어 사용에 반대하거나 뭐 수어가 틀린 말이라가서가 아니라 수화라고 하는 이전에 많이 우리가 2014년 결정하기 전에 2016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오랜 기간 이제 역사성을 갖고 그다음 대중성을 갖고 국제성을 갖고 사용되어 온 이 수화라는 용어가 너무나 귀중한 용어이고 농인들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으로 근데 이제 뭐 수화와 수어를 동의어로 이제 쓰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화나 수어가 사실은 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왜냐하면 이 수화든 그러니까 2014년 투표할 때 사실은 이슈는 그러니까 화냐 어냐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수화든 수어든 농인의 언어를 지칭하는 이 용어나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바로 이 숫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화든 수어든 손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다 대부분 뭐 우리나라처럼 수어를 쓰든 또는 많은 나라에서 쓰듯이 수화를 쓰든 손숫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일본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농인들의 언어를 이제 뭐라고 부를까 할 때 이제 손을 움직여서 막 서로 대화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화라고 붙이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화 그러면 이제 손으로 하는 대화 그죠? 뭐 손으로 하는 대화 그다음 수어는 손의 언어 이렇게 보는 거죠. 손숫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수화든 수어든 그 19세기에 이제 뭐 1800년 몇 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학자가 어떤 영어 단어를 농인들의 언어를 지칭하는 그 영어 단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수하라고 하는 손의 언어, 손으로 대화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파생 시작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200년 이상 수하 또는 수어라고 해서 손으로 하는 대화 손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알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일본이나 한국, 중국, 동남아에서 농인들의 언어를 이제 수화 또는 수어라고 이제 부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호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면 농인들의 언어를 그죠? 농인의 언어를 핸드랭귀지나 매뉴얼 둘 다 이제 영어 단어 찾아보면은 그 손이란 뜻입니다. 핸드랭귀지나 매뉴얼 랭귀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뭐 독일, 뭐 프랑스,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자신 그 자기 나라 그러니까 미국 농인들의 언어나 영국, 독일 농인들의 언어를 부를 때 핸드 랭귀지나 매뉴얼 랭귀지라고 절대로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인 랭귀지라고 불러요. 이 사인 랭귀지 속에는 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이 사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미국 그 수화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라고 부르죠. 핸드 랭귀지라고 안 부르죠. 그다음에 영국 수어는 이제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라고 독일은 이제 저먼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수화도 한국어도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일본 수화 같은 경우도 재패니스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수어는 이게 그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한자로 하면 한국 수어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어든 한자든 이제 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핸드 랭귀지가 아니라 코리안 사인 랭귀지가 올바른 이제 영어 명칭이라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이제 핸드 랭귀지나 매뉴얼 랭귀지라고 이렇게 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나중에 보시면 한국 수화 문법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한국 수화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때 한국 농인의 언어를 손의 언어, 그죠? 손의 언어 또는 핸드랭귀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농인들의 언어는 손으로 대화하고 여기죠. 손으로 대화하고 손의 언어니까 손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만 보고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그러는데 손만 보고 또 손만 움직여서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 수화를 정말 손의 언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뭐라고요? 한국 수화는 손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듯이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코리안, 그러니까 핸드, 랭귀지가 아니라는 거죠. 손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만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손만 움직이면 표현하는 언어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농인의 언어를 그러니까 한국 수어 그러니까 손의 언어 핸드랭귀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데 이제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명칭이 참 문제인데 그 한국 수화 또는 이제 한국 수어라고 해가지고 한국 농인의 언어를 손의 언어, 손만 사용하는 언어,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 손만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손만 움직이며 편한 언어로 해서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언어로 발까 물론 손도 중요하긴 한데 손에 정보가 담겨 있긴 하죠. 근데 이 손 숫자를 사용하는 요 명칭 때문에 그죠? 여기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 뭐 이런 데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농인들의 언어는 핸드 랭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뭐 매뉴얼 랭귀지도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했죠? 네, 사인 랭귀지라고 했죠. 사인 랭귀지. 여기도 보면은 번역은 보면은 우리말로는 손짓, 몸짓, 뭐 지화법, 그죠? 수화 이렇게 돼 있죠. 사인 랭귀지는 이 사인 랭귀지 할 때 사인이라는 말에는 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영어 사전에서 사인 검색어 보시면 이건 기호고 뭐 이런 거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식 명칭이 어쨌든 한국 수어고 뭐 한자로는 이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법적인 용어나 역사적으로 또는 투표해서 정해져서 그렇지 이거에 매이시면 안 돼요. 손숫자에 넘어가시면은 여러분은 한국 수화를 제대로 배우시고 사용하고 통역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 이거에 걸려 넘어진 분들이 많아요. 이 명칭 때문에 그 한국 농인들의 언어가 손의 언어고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다. 손만 사용하는 언어로 이해하셔가지고 인생 망친 통역사나 수학 교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농아인협회 직원 중에도 예, 핸드랭귀지 손의 언어로 이해해가지고 한국 수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화 통역사 이렇게 실기 시험 이런 거 채점해 보거나 이래봐도 손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절대로 한국 수화가 늘질 않아요. 이런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그 농인들의 언어는 핸드랭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의 언어가 아니고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도 아니고 손만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예, 손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아니고 또 손만 움직여서 표현하는 언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손만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만 이해하고 이제 수화를 이해하는데도 실패하고 표현하는데도 실패하고 농인이 하는 이해도 이해를 못하 수화를 농인이 하는 수화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하는 이 수어를 농인이 이해를 못하고 네가 하는 수화 못 알아먹겠어 네가 하는 수화 통역 못 알아먹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 수화는 영어가 다 사실은 더 뜻을 그러니까 어떤 언어인지를 더 잘 표현해요. 그러니까 코리안 사인 랭귀지예요. 핸드 랭귀지가 아니에요. 그거. 손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정말 수화라고 이해해요. 핸드 랭귀지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손만 봅니다. 그리고 손만 움직여서 표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농인이든 청인이든 많습니다. 그러시면은 수화가 안 늡니다. 자,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국 수화는 한자로 손숫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핸드 랭귀지가 아니다. 손의 언어가 아니다.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가 아니다. 손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손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손만 움직여서 표현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예. 자, 1교시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